우리 지역 아름다운 여행지를 소개하는 여행이 좋다 시간이죠. 네, 오늘 떠날 이 동네는요.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한적하고 조용한 동네였거든요. 이것만으로는 모르시겠죠? 10년 전. 10년 전에 10년 조용해요. 전이야. 우리 동네도 조용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떠들썩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지금은 정말 사랑받는 동네가 된 서촌입니다. 서촌. 경복궁 서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기억나요. 저 전생에 제가 막 거기서 그래요. 뭐 옷 입고 전화 이러면서 제가 막 뛰어다녔던 어서 일어나세요. 예, 죄송해요. 서촌. 예, 막 거기 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원래 경복궁 동쪽에 있는 삼청동 많이 가시죠. 그리고 네. 경복궁 북쪽에 있는 북촌도 많이 가시는데요. 경복궁의 서쪽 동네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매력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서촌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궁궐의 서쪽, 지금의 서촌은 왕실의 사무를 보던 중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었고요. 그리고 북촌과 삼청동 일대는 유교의 기강을 바로잡던 사관원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분위기가 좀 사뭇 다른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삼청동이 좀 트렌디하잖아요. 네. 물론 뭐 맛집들도 많이 있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트렌디한 가게들이 많이 있는 반면에 서촌은 좀 소박하고 길을 걷다가 세탁소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아주 정겨운 동네 분위기가 물씬 나는 곳입니다. 뭐 사람 냄새가 물씬 나는 동네네요. 맞아요. 예. 서촌 여행의 시작은 돌담길을 먼저 걷게 되는데요. 영추문에서 시작합니다. 영추문이라는 이름이 말 그대로 가을을 맞이하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가을이 되면 이 돌담길이요. 은행나무, 노란 은행나무 길로 변하면서 참 예쁩니다. 지금 모습이 원래의 모습은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 한번 소실이 됐고요. 그리고 흥선대원군 때 다시 지었는데 1926년에 전차가 지나다니면서 그 진동으로 또 한번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추문의 모습은 1975년에 복원된 모습입니다. 우리 역사가 거의 다 그렇긴 하지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네요. 네. 네, 이 영추문을 향해 걷다가 서촌 여행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이동, 서촌의 첫 번째 동네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통이동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은 없지만 아주 골목골목에 숨어있는 한옥들 찾는 재미가 참 큽니다. 그리고 구석구석에 갤러리들도 숨어 있어요. 서촌에 무슨 동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효자동 뭐 딱동으로. 아, 저도 효자동 효자동. 들어봤어요. 또 동으로 따지면요. 통이동, 통인동, 효자동, 그리고 옥인동, 누하동 이렇게 동들이 많습니다. 옥인동. 예. 무화동은 아, 처음 옥인동. 들어보네. 네. 네. 동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하지만 다 이렇게 걸으면서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동네들이 뭉쳐 있는 거기 때문에 서촌으로 하나의 동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도요, 나 뭐 옥인동 살아, 효자동 살아가 아니고 서촌 살아라고 할 정도로 서촌이라는 이 단어가 더 익숙하다고 합니다. 통이동에서 찾기를 건너면 통인동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또 명물이 있습니다. 통인시장이 나옵니다. 어머나. 거긴 알죠. 저 떡볶이 먹으러 자주 가잖아요. 그래요? 거기 맛있어요. 그래요? 네, 떡볶이 유명합니다. 이 통인시장은 옥인동이라는 서촌의 또 다른 동네로 가기 위한 일종의 터널인데요. 시장 구경하는 재미도 빠질 수 없습니다. 요즘은 전통시장에 일부러 찾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장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젊은 여행자들이 일부러 쫄쫄 굶고 이 시장에서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들 방문합니다. 그래야 돼요. 배불러 가지고 가봐야 뭐. 그래요. 아까 통인시장 떡볶이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여기에 명물입니다. 통인시장 기름떡볶이. 야. 6.25 이후에 할머니들이 연탄불에다가 기름을 둘러서 이렇게 볶아 먹던 그 방식인데 이 기름떡볶이 할머니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떡볶이 맛을 잊을 수 없어서 다시 이렇게 상상해내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맛있다. 떡볶이가요 사실 볶는다는 뜻이잖아요. 네. 여기 기름떡볶이 할머니는 이게 진짜 떡볶이의 원조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먹는 떡볶이는 떡찌개다 그렇게 그래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시네요. 네. 기름떡볶이만큼 유명한 통인시장의 명물이 도시락 카페입니다. 500원짜리 엽전 하나로 하나에 500원이에요. 어머. 그래서 이걸 많이 사가지고 반찬 하나마다 500원 엽전을 내면서 채워가는 건데요. 급식처럼요. 그러면은 조금씩 다 맛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래요. 카페에 올라가서 먹는 거예요. 서울의 전통시장이 매년 사라지고 있어서 좀 아쉬운데요. 이렇게 통인시장은 오히려 이런 독특한 아이디어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정말 인기라고 해요. 진짜 맞아요. 그렇게. 그리고 이 도시락 카페가 생기면서 시장 매출이 3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너무 말 좋은 좋은 아이디어네요.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사람들에게는 볼거리, 즐길 거리도 제공하고 그야말로 일석이조, 삼조 뭐 그렇게 맞아요. 가네요. 네. 그런데 통인시장이 옥인동으로 가는 통로라고 하셨는데요. 옥인동엔 대체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시장을 터널처럼 지나가시면 옥인동이 나오는데요. 이게 저는 옥인동 산책이야말로 서촌 산책의 진수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시대의 한옥부터 일제강점기의 그 주택, 그리고 90년대의 빌라들, 그리고 최신식으로 리모델링된 건축까지 이 모든 근현대사의 역사의 그 건물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옥인동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아까 개발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청와대와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한옥들이 가까스로 이제 개발을 피해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 맞아요. 저는요, 막 번쩍번쩍한 그냥 빌딩 쭉쭉 쓴 것보다도 소박하고 고즈넉한 우리 전통의 미가 쫙 살아있는 그런 한옥이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 데서 살고 싶더라고요. 저도 네. 그래요. 북촌이나 삼청동의 양반집 같은 그런 한옥보다 이 서촌에 있는 소박한 정말 우리 서민들이 살았을 법한 그런 한옥을 구경하는 재미도 크고요. 한옥 구경을 하고 찾아가야 할 곳이 또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박노수 가옥인데요. 옥인동에서 꼭 가야 하는 곳입니다. 이 박노수 가옥은 1938년에 지어진 2층 집입니다. 동양화가 박노수 화백이 거주했고요. 지금은 화가가 2013년 세상을 떠난 뒤에 박노수 미술관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있습니다. 박노수 화백이 이 집에서 4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데요. 화가가 직접 기증한 그림들이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화가가 살던 집에서 화가의 그림을 보는 거 참 매력적이죠. 그러네요. 네. 이 박노수 화백은 많이들 미술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세요. 실제로 그 색채도 굉장히 절제돼 있고 우리 동양 화단에서 강조하는 여백의미 네, 그것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고요. 구도는 또 굉장히 또 대담한. 네,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한 번씩은 방문해야 될 코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 가옥 자체도 역사적으로 참 가치 있는 곳이네요. 예. 서촌도 정말 알차고 재밌는 곳이네. 그러면 알면 그러게. 알수록이요. 예. 자, 한옥에서 사진전도 보고 음. 시장 가서 떡볶이도 먹고 도시락도 먹고 네. 화가의 생가에 가서 화가 작품도 보고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마무리를 좀 시원한 계곡에서 하시는 건 그게 어떨까요? 가능한가요? 계곡이요? 계곡이? 어머. 와, 계곡이 있습니다. 광화문과 지척이기 때문에 웬 계곡이야 하실 텐데요. 사실 인왕산과 불과 5분 거리가 바로 서촌입니다. 그래서 계곡도 동네 어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등산 안 하셔도 됩니다. 걷다가 빌라 사이를 걷다가 이제 수성동 계곡이 나오는데요. 겸재정선에 수성동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겸재정선이 화폭에 담았을 정도로 아주 비밀스럽고 예쁜 계곡이 짠하고 나타납니다. 이 회화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시조에도 종종 등장할 정도로 도성 안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난 장소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다음 날에 가시면요 정말 계곡물 철철 넘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서울 가까이에 저렇게 좋은 데가 있었단 말이야? 저도 몰랐네요. 그런 곳이 있다. 진짜 놀랍죠. 네. 광화문과 가까운 곳에 저런 계곡과 그리고 산도 바라볼 수 있고요. 높은 빌딩도 없고 또 대단지 아파트도 없지만 그래서 서촌이 마을 그리고 동네라는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오랫동안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서촌을 더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박노수 화백가옥은 지금은 미술관이 됐는데 다음에는요 우리 뜨르드 갤러리에서 만나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게요. 박노수 화백 미술관도 한번 방문해서 우리의 동양화 거장인 박노수 화백 작품도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번 여름에는요, 다 같이 수성동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가자고요. 뭐 해외까지 뭐하러 가요? 저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계획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네. 행복 사실 그 참 멀리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길 따라 바람 따라 문화 충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서 행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참 재밌고 정말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주신 우리 홍경한 평론가님 그리고 이하랍 여행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